자, 이제 우리 대수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조금 있어요. 아마 작년까지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라면 아마 제 강의하고 교재를 보고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좀 올해부터 강의가 좀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문제풀이반하고 기본이론반을 이제 합쳐서 한꺼번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재가 좀 변했어요. 저 교재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놀랄 수 있는데 일단 합격전략 특강이 1번을 먼저 수강하시면 우리 좀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수강해 보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합격전략 특강에 있던 얘기는 빠르게 지나가겠어요. 우리 수학하고 임용시험 준비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수학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무엇이에요? 임용시험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 수학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문을 위한 공부하고 임용시험을 위한 공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 작년까지 강의는 우리 기본이론반과 문제풀이반을 나눠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작년에 강의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일단 우리 요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충돌이 돼요.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임용시험 준비는 분명히 유리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수학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정리를 하더라도 임용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명제일 뿐이에요. 임용시험을 준비한 우리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무의미한 명제일 뿐이에요. 자, 이 두 개 사이에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서 우리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합격전략 특강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자, 빠르게 진행합시다.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학의 덫, 필기의 덫도 그 합격전략 특강을 보시고요. 자, 작년에 기본이론반을 하면서 여기서는 제 강의의 목표가 뭐냐면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자, 그래서 수학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론반에서는 수학이 7, 임용시험이 3, 이 정도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자, 문제풀이반에 가서는 수학 5, 임용시험 5 정도로 강의를 하고요. 모의고사반에서는 자, 수학 한 1, 2, 나머지 임용시험, 완전히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강의를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수학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조절을 해드리는 거예요. 임용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수학이 글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걸 조절해 주는 게 저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자,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강을 거의 할 수 없게 돼 버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의 반응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또 질문을 많이 받지는 못해요. 직강을 나와주시는 분들이 거의 대표격으로 질문하고 여러분 반응을 보면서 제가 그 조절을 하는데,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이걸 아예 처음부터 원천 봉쇄를 할 생각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수학에 대한 설명을 좀 줄일 거예요. 제가 수학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이 수학의 덫에 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임용시험에 불필요한 거라면 과감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설명한다 하더라도 아주 짧고 그냥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버릴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덫에 빠지는 그러한 함정을 미리 피해 가자라는 의미에서 문제풀이반과 기본이론반을 통합을 해버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아까 필기의 덫이 잠깐 나왔지만 여러분이 필기가 많으면 절대 좋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임용시험에 가까워질수록 필기가 늘어요. 그래서 시험 되기 전에는 필기가 이만큼이 돼요. 언제 다 읽을 거예요? 못 읽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필기량이 점점 줄어야 돼요. 그래서 임용시험 한두 달 전에는 진짜 꼭 읽을 것만 남아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필기량이 늘어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제 교재가 작년까지는 정리의 증명, 예, 주석 등등이 다 교재에 서술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제 교재로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읽게 돼요. 자, 한 번 들으면, 한 번 보고 나면 그냥 잊어버려야 될 거를 자꾸 읽게 돼서 오히려 여러분한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아예 저걸 다 빼버렸어요. 자, 정리하고 패턴만 딱 써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을, 나한테 꼭 필요한 내용을 골라 적을 수 있도록 여백을 잠깐 남겨드렸어요. 그리고 정리의 증명, 패턴의 증명은 문제풀이하고 같이 교재 뒤쪽에 따로 모아드렸어요. 자, 그걸 딱 그대로 옮겨 쓰라는 거 아니에요. 자, 나한테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적어주세요. 진짜 필요한 것만 골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제 수업을 들을 때는 필기하지 마세요.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그때 꼭 필요한 것, 제가 항상 해드리죠. 제 필기 강의를 따로 제공해드려요. 제가 화면에 나오는 것을 녹화해서 따로 제공해드리니까 보시면서 그때 적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우리 요 변화에 대해서 잔소리를 제가 좀 할 거예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에는 잔소리가 좀 많을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작을 해봅시다. 자, 항상 강조하지만 기본 패턴은 정리에 준하는 연습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정리라고 붙이긴 좀 애매하지만 거의 정리에 준하는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우리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잘 사용하길 바라고요.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제가 패턴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기억하고 증명해 봐야 돼요. 어떤 것들은 한번 보고 잊어버릴 패턴, 어떤 것들은 꾸준히 이용하는 패턴, 어떤 것들은 증명까지도 알아야 되는 패턴. 여러분이 자 구별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다 똑같질 않아요. 자, 합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이 패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의 작성 과정에서 이제 이 패턴의 증명 과정을 사용하고 쓸지, 패턴의 결과만 사용할지를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업 시간에는 생각에만 집중해 주세요. 필기는 생각의 흐름에 방해가 돼요. 필기는 나중에 해도 되도록 제가 준비해 드릴 거니까 필기하지 마시고요. 생각만으로 따라오세요. 어떤 것들은 한번 생각해 두면 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필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 설명이 빠져요. 오히려 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우선, 필기는 수업 시간에 하지 말고요. 수업 마치고 따로 공부하시면서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 골라가시면 돼요. 자, 필기 강의라고 분명히 제가 제공을 따로 해드릴 거니까 이 화면 그대로 캡처해서 그대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어쩌면 여러분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강의가 끝나도 좀 더 필기 강의는 좀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제가 학원에 부탁을 할 생각으로 있거든요. 시스템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학원 인강 강의 시간이 끝나더라도 필기 강의만은 나중에 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부탁은 해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조금 여유 있게 볼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했지만 필기의 덫에 절대 빠져서는 안 돼요. 필기가 많으면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제 경험상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얼핏 보면 필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히 굉장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합격률이 오히려 더 떨어져요. 이상해요. 분명히 이분 성실하게 열심히 필기하고 열심히 적는데 오히려 더 잘 못 붙어요. 자, 왜 그래요? 이 필기의 덫에 빠져서 그래요. 필기는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일부러 교재 여백을 제가 좁게 남겨드렸어요. 여유 있게 남겨드리면 여러분 다 적을까봐 좁게 남겨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대수학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자, 대수학은 정리만큼 중요한 문제가 많아요. 분명히 연습 문제 있는데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몇 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 임용시험 답안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용시험 답안에 문제 몇 번에 의해서라고 답안을 쓸 수 없어요. 자, 어떻게 답안을 쓸 것인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주제만큼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들을 패턴으로 만들면 패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대수학은 패턴이 굉장히 많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과목이에요. 제 작년까지 강의를 보면 대수학 강의가 제일 길어요. 대수학 정수는 물론 같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강의가 길고 공부할 내용이 많은 과목이에요. 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정리 증명이 출제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임용시험에서 자, 임용시험 한 20년 역사를 돌아보면 정리 증명이 출제되었던 과목이 대수학하고 위상수학이에요. 그래서 정리 증명이 출제될 수도 있는 과목이다. 자, 물론 최근의 추세는 정리 증명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수론과 대수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당연하게 아시다시피 대수학의 시작은 정수론이에요. 그리고 대수학의 목표는 다시 뭐죠? 정수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수론을 대수학과 같이 강의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운 정수론과 차이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학부 때 정수론 언제 배우죠? 보통 2학년 때 배워요. 대수학을 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대수학의 정리를 사용할 수 없고요. 모든 걸 전부 다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익히는 것이 학부 때 배운 정수론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정수론의 그 계산을 전부 대수학의 이론으로 바꿔놓고 강의를 해요. 자, 그러면 그 계산들이 대수학 이론 뒤에 숨어서 간단하게 깔끔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정수론과 대수학을 같이 우리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정수하고 지연의 성질을 볼 거예요. 이건 대수학, 정수론의 공통이 되는 얘기인데요. 자, 이쪽에 다룬 거는 임용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대수학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겠다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는 작업들이 나중에 대수학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했죠. 자, 임용시험만 본다면, 임용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볼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안 봐도 되는 그런 명제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게 대수학 전체의 틀로 본다면 이 부분 공부를 잘해두면 뒤에 가서 이건 정수에서, 지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온 얘기야. 연관을 시켜서 공부하게 되면 대수학 공부가 편해지기 때문에 그때 같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2학 연산만 따로 다룰 거예요. 군한을 다루기 전에. 저 2학 연산에서 보인 정리하고 명제들은 군 한체에서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학 연산만 따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군을 다룬 다음에 정수론을 다룰 거예요. 자, 작년에는 군, 환, 다항식 환을 다룬 다음에 정수론 했는데 정수론을 약간 살짝 앞으로 뺐어요. 그래서 주제를 조금 나눠서 대부분 여기서 하고 몇 개의 주제는 뒤로 미루고 그렇게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환과 주의대할 정역을 다루고 그다음에 다항식 환을 다루고 그 다음에 체, 갈로아 이론 이런 순서로 우리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자, 이게 효율적으로 강의한다면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했던 것 또 얘기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하지만 교육적으로 강의하려면 반복을 적절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반복을 섞어가면서 우리 대수학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대수학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정수, 아까도 말했지만 정수하고 지혜는 가장 기본적인 집합이에요. 대수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정수하고 지혜이죠. 자, 저기의 성질을 보고서 여기서 우리가 다룬 얘기를 나중에 일반적인 대수학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이렇게 준비를 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정수에서 우리가 했던 작업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대수학이다. 아까 대수학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죠? 정수론이라고 했죠?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주로 나눗셈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 나눗셈 알고리즘이 학부 대수학을 바치는 커다란 두 개의 기둥이에요. 자, 학부 대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나눗셈 알고리즘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럼 또 하나가 제일 동영상 정리. 저 두 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우리 학부의 대수학에 대한 얘기를 거의 대부분 잘 할 수 있게 돼요. 저 두 개가 우리 중요한 주제고요. 자, 이 나눗셈 알고리즘은 우리 나중에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이 돼요. 제가 나눗셈 알고리즘의 아바타라고 부를 거예요. 그 변형되는 거 어떻게 변형되고 그걸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쭉 대수학을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수에서 했던 작업을 이제 2학년산을 갖는 집합으로 확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대수학이라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정리 1.1.1 자연수의 정렬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자연수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라면 최소 원소를 갖는다. 자, 이 자연수의 정렬성이 이제 대수학 정수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존재 정리예요. 자, 존재 정리란
무엇의 존재성을 보장해 주는 것. 해석학에서는 뭐죠? 완비성 공리가 가장 기본적인 존재 정리예요. 그래서 무엇이 존재함을 보이시오. 대수학 정수론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연수의 정렬성.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무엇이 존재함을 보이시오? 그러면 자연수의 정렬성을 쓸 것이다. 또 하나 주의할 게 이 존재함을 보이시오가 다른 말로 변형이 돼요. 변형됐을 때 그걸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요 S를 무엇으로 선택할 것이냐. 요것만 잘 선택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아요. 자, 자연수의 정렬성은 확장할 수 있어요. 아래로 유계인 정수의 부분 지표까지 확장하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는 어디 쓸 거냐면 0과 자연수. 거의 대부분은 여기까지 확장해 쓸 거예요. 자연수의 0을 추가한 집합의 부분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가장 작은 원소가 존재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정수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 자, 아까 말했던 거예요. 무엇이 존재함을 보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 존재함을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뭐가 있죠? 순환군이라면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생성원이 존재한다요. 자, 이게 왜 올라가 버렸나요? 자, 생성원이 존재한다. 생성원의 존재성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쓸 것이다? 자연수의 정렬성을 쓸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의 정렬성, 대수학 정수론의 기본 존재 정리. 딱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정수의 이데알은 주 이데알이다. 마찬가지죠? 생성원이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성은 우리 무엇이에요? 우리 변형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약수배수. 약수배수의 정의는 제가 따로 해드릴 필요 없죠.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어요. 자, B가 A 곱하기 C라면 A는 B를 나눈다. A는 B의 약수이다. B의 인수이다. B는 A의 배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 정의는 나중에 환, 정역, 체에서도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자, 아까 말했지만 정수에서 우리가 했던 작업을 어떻게 환이나 정역, 체로 우리가 확장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어떤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어떤 건 그냥 넘어가지는 못해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A가 B를 나누지 못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기호죠.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쓸 거고요. 우리 확장으로, 환으로 나중에 그대로 확장할 거예요. 자, 봅시다.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우리 n은 1 곱하기 n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약수 들어볼까요? 1은 뭘 나누죠? n을 나눈다. n은 1의 배수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n이에요. 마이너스 1은 n을 나눠요.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모든 정수의 약수가 돼요. 잠깐만요. 자, 너무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나중에 이 말에 굉장히 큰 의미를 줄 거예요. 자, 저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우리 나중에 우리가 볼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또 0은 n 곱하기 0이니까 0은 모든 정수의 배수예요. 0은 모든 정수의 배수고요. 1-1은 모든 정수의 약수예요. 자, 봅시다. A가 B를 나눈다. 자, 어떤 C가 존재해요. B는 A 곱하기 C. 근데 우리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C. 자, 따라서 마이너스 A는 B를 나눠요. 마이너스 B는 A 곱하기 마이너스네요. A는 마이너스 B를 나누고 마이너스 A도 마이너스 B를 나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A가 B를 나누면 A는 마이너스 B를 나눈다. A가 B를 나누면 마이너스 A는 우리 B를 나눈다. A가 B를 나누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를 나눈다. 이게 정치인 말이 돼버려요. 자,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건 약수배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모든 정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곱은 약수배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생각이 나중에 환, 정역, 체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유지가 돼요. 자, 우리 이 생각은 이제 그냥 바로 딱 알게 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잔소리를 조금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거 필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저걸 왜 적어요? 저거 적으면 필기에 덫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한번 보고 넘어갈 걸 적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임용시험에 이걸 이용해 문제를 푸는 게 나올까요? 나올 리 없어요. 중학생도 하는 계산인데. 그렇죠? 그런 걸 적어놓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건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다. 그냥 이건 뭐죠? 그냥 당연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모든 정수를 나누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는 건 약수배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딱 이 두 명제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두 명제가 너무 당연한데 나중에 환을 다룰 때도 저 명제가 유용하다. 끝. 자, 이제 이런 거 적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 적다가 시간을 보내는 건 진짜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적는 데 쓰는 시간, 나중에 또 읽죠? 또 읽죠? 또 읽죠?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필기의 덫. 자, 필기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첫날이라 잔소리가 좀 많을 거고요. 아마 이 잔소리는 앞으로 몇 개의 강의 동안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성실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진짜로 필기의 덫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 필기 이 노트를 아예 달라고 그래요. 나중에 또 읽겠다고. 떨어지겠다는 뜻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잊지 마시고요. 자, 이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곱이 우리 약수배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 이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1의 약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왜 모든 정수의 약수예요? 1을 나누는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정수에서는. 2는 1을 나누지 못하죠. 자, 그래서 1을 나누는 숫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1을 나누는 숫자는 어떤 수에 곱했을 때 약수배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U가 1의 약수라면. 자, 이거 너무 당연한데 왜 쓰느냐? 우리는 정수가 아니고 환으로 넘어갈 걸 예상하기 때문에. 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1의 약수가 존재해요. 사실은 환도 유리수 봅시다. 유리수는 2는 1을 나눠요. 왜? 1은 뭐죠?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약수기 뭐예요? 2는 뭘 나눈다? 1을 나눈다. 자, 3도 1을 나누죠? 1은 3 곱하기 3분의 1. 유리수에서는 1을 나누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딱 하나 빼고. 0 빼고는 전부 다 1을 나눠요. 그래서 유리수는, 자, 이게 최의 성질이죠? 0을 제외하면 전부 다 1의 약수들이에요. 약수배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걸 봅시다. 약수배수를 열심히 배우다가 유리수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약수배수란 말이 사라져요. 그렇죠? 유리수 실수로 가는 순간에 약수배수를 안 다뤄요. 약수배수는 언제만 다뤄요? 정수만 다뤄요. 간단해요. 유리수 실수는 0이 아닌 유리수, 0이 아닌 무리수는 전부 다 뭐다? 1의 약수니까. 유리수를 곱하는 건, 0이 아닌 유리수를 곱하는 건 약수배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1의 약수를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U라고 쓰겠어요. 자, U가 1의 약수라면 1을 U 곱하기 V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자, A가 B를 나누면 어떤 C가 존재해요? B는 A 곱하기 C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꿉시다. UA 곱하기 VC. 무슨 뜻이에요? UA는 B를 나눈다. A가 B를 나누면 UA는 B를 나눈다. 1의 약수를 곱해주는 건 약수배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단위원 1을 갖는 환에서 1의 약수에다 이름을 주죠. 뭐라고 부르죠? 가역원이라고 부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또는 단원이라고 우리 부르는 교재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가역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가역원의 곱은 약수배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나중에 환에서 우리가 다룰 생각이다. 이게 동반원이라고 부르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나중에 환에서 우리가 동반원이다. 이 개념이 확장이 된 거예요. 자, 다시 잔소리. 역시
이거 적는 거 아닌 거 알죠? 자, 뭐만 기억하면 돼요? 1의 약수의 곱하기는 약수 배석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끝. 자, 절대로 저거 적어놓고 또 보는 게 아니고 요 생각만 오늘 딱 해두시고, 자, 이 생각만 확실하게 딱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면 끝나요. 자, 첫 번째 패턴을 보겠어요. 자연수의 기본 패턴이에요. 자, 자연수 A, B에 대해서 A보다 A 곱하기 B가 당연히 더 크거나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A가 B 곱하기 C예요? A가 B 이상이에요? 자, 너무 당연한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야 돼요. 자, 증명 써드릴 거예요. 그냥 읽어보세요. 끝. 자, 다시 말하지만 이런 문제는 굉장히 당연하지만 이 당연한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달라요. 자, 수학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제를 다른 사람이 푼 거 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풀려면 못 풀어요. 자, 수학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지식을 100개를 쌓아놔도 문제를 풀 때 그 100개의 지식 중에 몇 번이 필요한지를 골라내는 게 수학이에요. 골라내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안다라는 건 기억한다가 아니에요. 골라낼 수 있느냐예요. 필요할 때. 그래서 이 당연해 보이는 명제를 필요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느냐, 요게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될 거죠. 자, 계속 잔소리. 저런 증명은 절대 안 나와요. 그렇죠? 자, 우리 임용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도 제가 안 했어요, 일부러. 자, 이제 이런 설명은 빼버릴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빼버릴 거고요. 자, 이제 사실은 여기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아예 설명도 안 했어요. 읽을 것이냐 말 것이냐도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돼요. 읽어도 되는 이유는 읽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면 끝. 다시 보면 안 돼요. 한번 읽어봤다, 나는 이거 증명 알았다, 끝나는 거예요. 안 읽어도 돼요. 왜? 임용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거 몰라도 다른 수학할 때 전혀 지장을 안 받으니까. 자, 이제 앞으로 제가 자주 드는 예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일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공부한다. 의미가 두 개예요. 첫 번째,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증명을 이해한다. 두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공부한다. 중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뭐에 해당되는 거죠? 2번에 해당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을 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잘 푸느냐? 아니에요. 증명 전혀 몰라도 돼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증명은 쳐다도 안 봐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인정해버리고 문제를 풀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임용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 패턴 1번의 증명은 나중에 절대 다시 안 나와요. 안 읽어도 돼요. 전혀 지장을 안 받아요. 자, 이런 선택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 두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패턴 정리를 보여드리고 증명이 아래 나오더라도 어떤 것들은 제가 증명을 따라서 같이 볼 거고요. 어떤 건 아예 그냥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것들은 여기 있지만 있다만 인정하고 읽지도 마세요. 이런 말들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읽지 않아도 되는 증명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아까 제가 대수학은 정리 증명이 출제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나올 리가 없어요. 너무 당연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두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이게 좀 전에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봅시다. 정수 A가 0이 아닌 정수의 약수라면 어떤 C가 존재해요? B는 A 곱하기 C가 되죠? 절대값을 붙여볼까요? B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 곱하기 C의 절대값. 자, 패턴 1번에 의해서 B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 이상이에요. 맞죠? 자연수가 0 이상이 됐으니까. B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 이상이다. 자, 그 순간에 B의 약수는, B의 약수 A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B의 절대값부터 B의 절대값 사이에 들어있다. 자, 따라서 0이 아닌 정수는 약수가 몇 개예요? 유한계다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패턴 1번의 결과예요.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이 증명을 보기 전에
0이 아닌 정수의 약수가 유한계를 보이시오. 어떻게 증명할지 난감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뭐예요? 패턴 1번. 너무 당연해 보이는 명제. 자, 그래서 0이 아닌 정수는 약수가 몇 개다? 유한계다. 따라서 0이 아닌 정수 A, B가 있으면 최대 공약수가 존재한다를 보장해요. 우리 이번 시간의 주제가 최대 공약수거든요. 최대 공약수의 존재를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잔소리.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계예요. 최대 공약수가 왜 존재해요? 존재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죠? 라는 질문을 답해 줄 수 있는 근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임용시험에는 나올까요? 나올 확률이 거의 0이겠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은 무엇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본 것, 이유를 내가 알았다. 한번 읽어본다는 건 이유를 내가 알았다예요. 자,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설명드린 건 이건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본 거예요. 끝. 자, 이거 여러분 다음에 공부할 때 절대 읽지 마세요. 읽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아예 이 단계는 제 설명을 안 들어도 되는 단계였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강의 1월 달에 하고 있지만 7, 8월 달에 대수학을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이거 설명 듣지도 않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왜? 그 시간에 다른 공부해야 되니까. 자, 이제 이런 선택과 집중이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임용시험 준비예요. 수학과 임용시험의 길이 다른 것. 제가 수학을 위한 공부를 시킨다면 이거 열심히 설명해요. 이런 거. 근데 저는 수학을 위해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임용시험을 위해 강의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절해 갈 거예요. 자, 문제풀이반과 기본이론반을 합치면서 기본이론반에서 수학 설명을 조금 빼겠다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은 달라져요. 1월 달에 공부할 때는 한 번 읽어보면 되고요. 7월 달에 공부할 때는 아예 한 번도 안 읽어보는 게 낫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 자, A하고 B의 공통약수. A의 약수이자 B 약수를 공약수라고 부르는 거 당연하고요. 자, 정수 A, B를 택하는데 둘 다 0인 경우는 제외할 거예요. 둘 다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0은 모든 정수의 배수. 자, 최대라는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어야 약수의 개수가 공약수가 유한계가 되고 제일 큰 걸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제일 큰 걸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고 기호로 자, GCD, 여기에 첫째죠. GCD 또는 간단하게 A, B의 괄호로 쓸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 EDR의 기호랑 똑같은 기호를 쓰는데 EDR을 공부하다 보면 이 기호를 왜 써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기호예요. 순서성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자,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우리 A하고 B를 서로서로하고 부를 거예요. 자, 다 잘 알고 있는 정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 1은 공약수죠. A와 B의 공약수. 1은 모든 정수 약수니까 따라서 1 최대 공약수는 1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최대 공약수는 항상 1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아까 말했던 것 둘 다 0이면 관심 없어요. 최대 공약수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는 0이 아닌 경우만 생각할 거고요. 자, 존재성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A의 약수의 집합, B 약수의 집합. 둘 다 0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유한 집합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존재한다. 끝.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건 여태까지는 한번 들으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시작을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정수를 공부하는 이유가 나중에 정수가 아닌 다른 집합에서 정수에서 했던 작업을 할 생각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최대, 가장 큰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큰이란 말은 부등호를 쓸 수 있다란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자, 나중에 우리가 다루는 집합에 부등호를 쓸 수가 없다면 그러면 이 정의를 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할 거냐면 앞으로 정수를 쭉 다루면서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부등호를 빼버려야 돼요. 저기에서.
부등호를 빼지 않으면 환에서 최대 공약수를 약속할 수가 없어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자, 이 1장에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고등학생들한테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달라요. 고등학생들한테는 정수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고요. 우린 정수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죠? 나중에 환이나 정역으로 확장할 걸 목표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등호를 어떻게 하면 뺄 것인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예요. 자, 우리의 목표고요. 관심사가 돼버려요. 자, 최소 공배수. 자, 이제 빨리 갑시다. A하고 B의 공통배수를 공배수라고 부르고요.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최소 공배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기호로 자, 최소 공배수 첫자 LCM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괄호로 우리 최소 공배수를 표현할 거예요. 자, 최소 공배수의 존재성은 뭐가 보장해 줄까요? 자, 이건 순전히 수학적인 관심사죠. 임용시험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자, A와 B의 공배수의 집합 중에 자연수만 모아놓읍시다. 어디의 부분집합이죠? 자연수의 부분집합. 자, 이제 짐작할 거예요. 뭘 쓸 거예요? 자연수의 정렬성을 쓸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존재 정리는 무엇이다? 정렬성이다. 자, 이거 A 곱하기 B는 공배수니까 공집합이 아니에요. 자연수의 부분집합인데 공집합이 아니다. 뭐가 존재한다? 제일 작은 원소, 최소 원소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최소 공배수다. 자연수의 정렬성을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것만 딱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이제 최소 공배수 존재성을 보이고 싶어요? 뭐만 떠올리면 돼요? 자연수의 정렬성을 이용할 것이다. 자, 자연수의 정렬성을 쓰는 것은 핵심은 딱 하나예요. S를 무엇으로 잡을지만 결정하면 돼요. 패턴이 앞으로 다 똑같아요. S를 무엇으로 택하면 될지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임용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등장할 자연수의 정렬성을 쓰는 기법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뭘 썼죠? 부등호를 썼죠. 우리 목표는 이 부등호를 쓰지 않고 최소 공배수를 정의하고 싶다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환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정의하려면 자, 저 정의에서 부등호를 어떻게든 빼야 한다. 자, 어떻게 해요? 부등호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의 성질을 써야 돼요. 다른 성질로 저 부등호를 대체할 수 있는 것 뭔가를 찾아서 바꿔야지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소수의 정의를 봅시다. 다 알고 있어요.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를 소수라고 불러요. 자, 근데 여기도 말이 있어요. 양의 약수, 자연수란 말엔 부등호가 들어있어요. 0보다 크다예요. 그렇죠? 우리 나중에 저 소수의 정의를 환이나 정역으로 확장하려면 뭘 빼야 돼요? 부등호를 빼야 돼요. 0보다 크다는 말을 빼야 돼요. 자, 따라서 0보다 크다는 말을 빼기 위해서 저 소수의 정의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돼요? 음수까지도 확장해야 돼요. 자,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바꿉시다. 약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p 이렇게밖에 없는 수를 뭐라고 부르자? 소수라고 부르자. 자, 그래도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건 어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약수 배수에 관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약수 배수를 다룰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건 전혀 우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뭐라고 불러도 돼요? 마이너스 2가 소수라고 불러도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3도 소수, 하지만 마이너스 4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소수의 개념을 정수까지 확장을 해야 나중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환, 정역, 체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P가 여러분이 알고 있던 P가 소수다, 마이너스 P가 소수다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P하고 Q가 둘 다 소수예요. 근데 P가 Q를 나눠요. 자연수라면 P, Q가 똑같다지만 정수범위라면 뭐가 돼야 돼요? P는 플러스 마이너스 Q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1곱은
약수 배수관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이용했고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을 쓰지 않았다요? 부등호를 쓰지 않았다예요. 부등호를 쓰지 않았다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소수라는 개념은 나중에 정역에서 두 개로 나눠 생각할 거예요. 기하곤과 소원소. 그런데 이 소수의 정의는 기하곤의 개념으로 가버려요. 좀 이따가 소원소의 개념으로 가는 것들을 확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우리 정수론을 할 때는 소수 그러면 자연수예요. 하지만 대수학에서는 자연수만 생각하는 건 무의미해요. 왜? 덧셈에 대한 여건이 없거든요. 정수 범위를 생각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소원소가 되는 것,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을 갑시다. 역시 마찬가지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이걸 언제 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D가 A를 나누고 D가 B를 나누면 D는 A 더하기 B를 나누고 A 빼기 B를 나눈다예요. A하고 B를 나누는 수는 두 개를 더한 것, 뺀 것도 나눈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자, 너무 당연하지만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정리들이 저 패턴 2번을 가지고 증명해요. 패턴 2번이 굉장히 많은 정리에 기본이 되는 패턴이에요. 자, 증명 여기 써드렸어요. 자, 읽으면 너무 쉬워요. 그냥 처음이니까 한번 따라가 볼까요? 원래 안 읽을 생각이었지만 같이 따라가 봅시다. 한 번만 따라가 봅시다. 자, D가 A를 나누니까 A는 D 곱하기 C 꼴이에요. D가 B를 나누죠? B는 D 곱하기 K 꼴이에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DC 더하기 빼기 DK, D는 묶으면 끝. 그렇죠? 따라서 자, 이제 뭐 D는 뭘 나누죠? D는 A 더하기 B를 나눈다. A 빼기 B를 나눈다. 끝났어요. 자, 역시 한번 읽으면 다시는 안 쓸 정리의 증명이에요. 그리고 안 읽어도 되고요. 다음부터 이제 이런 증명은 제가 안 읽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선택하세요. 읽을지 말지를 선택하세요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읽으면 이 증명을 알면 좋고요.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증명들이 저런 증명이 돼요. 자, 이제 이 기본 패턴 2번을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직관적으로 기억할 거예요. 이 노트가 중요해요. 이것도 역시 적는 거 아니에요. 익히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적지 말고 바로 익힙시다. 자, A가 B 더하기 빼기 C예요. 어떤 숫자 D가 A, B, C 3개 중에 2개를 나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나눈다. 이게 패턴 2번의 결과예요. 그렇죠? 자, 이거 확장할 수 있어요. 우리 A 더하기 빼기 B는 M 더하기 빼기 N이에요. D가 저 4개의 숫자 중에 3개를 나누죠? 나머지 하나도 나눠야 된다. 또 확장할 수 있어요. 계속 확장해 갈 수 있어요. 이게 패턴 2번의 결과예요. 자, 우리는 앞으로 이 사실을 쓸 거예요. 자, 우리 A는 B 더하기 C, 근데 D가 이 A, B, C 중에 2개를 나누면 나머지 하나를 나눠야 한다. 끝. 이게 패턴 2번으로 쓰는 우리 기본 기법이다. 자, 문제를 봅시다. 자, M 더하기 N과 N의 최대 공약수는 N과 N의 최대 공약수하고 같다라고 하는 걸 보일 거예요. 자, C가 M 더하기 N과 N의 최대 공약수예요. 자, D는 M과 N의 최대 공약수예요. 저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합시다. 이 두 개가 똑같다를 보일 때 우리가 쓰는 기법이 정수같이 부등호를 쓸 수 있는 집합에서는 어떻게 보이면 돼요? 이걸 보이면 돼요. 한 번은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 한 번은 왼쪽이 크거나 같다. 자, 이게 기본 기법인 건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환에서는 안 돼요. 부등호를 쓸 수 있는 집합에서. 자, 당연히 떠오르죠. 자, 그러면 저 부등호를 쓸 수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자, 뭘 쓸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이상이다. 이걸 가지고 부등호 한쪽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D는 M을 나눠요. D는 N을 나누죠? 자, 왜? M과 N의 최대 공약수니까. 그 순간에 D는 뭘 나눠요? M 더하기 N을 나눠요. 아까 했던 패턴 2번이에요.
자, 그럼 D는 뭘 나누죠? D는 M 더하기 N을 나누고 N을 나누네요. D는 무엇의 공약수예요? M 더하기 N과 N의 공약수예요. 자, C는 얘네 둘의 최소 공약수. D는 공약수. 최소 공약수가 공약수 이상이다. 그래서 오른쪽 C가 D 이상이 돼요. 자, 똑같은 논리로 자, C는 M 더하기 N을 나누고 N을 나눠요. 자, 그럼 C는 뭘 나눠야 돼요? M을 나눠야 되죠. 자, M 더하기 N 빼기 N을 나누는데 그 중에 두 개를 나누니까 나머지를 나눠야 돼요. 자, 따라서 C는 M의 공약수, D는 최대 공약수. 자, D가 C 이상, 두 개는 같다. 를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뭐 있어요? 이 증명은 좀 이따가 정리 1.1.6을 다루고 나면 명백이에요. 이 문제가 안 나와요. 자, 이게 여러분 수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수학 교재를 보면 순서가 있어요. 앞에 연습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요. 근데 뒤에 가면 정리를 어떤 공부하거든요. 그럼 명백이에요. 앞에는 다시 풀 필요 없어요. 자, 앞에는 다른 의미에서 뭔가 연습을 시키려고 연습 문제를 준 거고요. 뒤에 정리를 공부하고 나면 그거 풀 필요가 없어요. 명백. 자, 이거 똑같아요. 좀 이따가 정리 1.1.6 하고 나면 명백이에요. 이거 보이는 게 아무 필요 없어요. 자, 임용시험은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는 시험이에요. 자, 임용시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문제는 아예 안 푸는 거예요. 임용시험만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문제는 뒤에 가서 정리 1.1.6을 배우고 나면 명백 안 나와요. 출제될 수가 없어요. 명백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교재 있죠? 임용시험 말고 이제 수학을 위해 쓴 교재를 볼 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게 그런 것들이에요. 앞에서 열심히 내가 공부했는데 뒤에 가면 그냥 한마디로 한 줄로 끝나요. 정리 뭐에 의해서. 자, 그런 부분을 공부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했던 부분으로 끝나는 것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정리 1.1.6을 다루기 전에 기본 패턴 2번을 연습하는 의미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딱 설명 듣고요. 잊어버리세요. 이 문제를 다시 보는 건 안 돼요. 자, 이제 제가 다시 교재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연습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선택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일단 임용시험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대수학이라는 학문을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상 앞부분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생겨요. 이런 문제는 뒤에 가면 명백해지기 때문에 우리 임용시험 준비할 때는 한 번 보고 끝, 버리는 문제. 이 문제를 나중에 또 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교재에는 이런 걸 표시해 놓는 거예요. 자, 한 번 봤으니까 됐어요. 이제 충분히 역할을 다 했어요. 역할 끝냈으니까 다시 안 봐도 되는 문제. 이렇게 여러분이 딱 결정을 해버리고 그냥 지워도 돼요. 자, 여러분들이 교재에다 어떻게 쓸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임용시험 관점으로는 안 봐도 되는 문제다. 자, 요게 작년 강의랑 달라진 거예요. 작년 강의는 기본 이론반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수학을 조금 더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그냥 문제풀이반하고 합쳐서 기본 이론반만 있던 게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같이 해갈 거예요. 자, 그렇다고 아예 안 하진 않고요. 해놓고 버리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한 번은 봐야 되니까. 자, 예를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예는 나중에 문제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자, 4567하고 5433을 더하면 우리 많이 해요. 자, 조금 전에 문제에 의해서 4567과 5433의 최대 공약수는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예요. 그렇죠? 두 개 더하고 나머지 하나 쓴 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소인 건 보자마자 눈에 보이죠. 그렇죠? 따라서 얘네들은 서로 소이다. 서로 소이는 어떤 숫자 만들 때, 문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의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 1을 반복할 거예요. 자, 문제 1번이 뭐냐면 m과 n의 최대 공약수는 m 더하기 n과 n의 최대 공약수가 똑같아요. 한 번 더 쓸까요? 이렇게 되죠. m 더하기 2n과 n의 최대 공약수. 한 번 더 쓸까요? m 더하기 3n과 n. 빼기로 가도 마찬가지. 자,
그랬더니 뭐가 돼요?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M과 N의 최대 공약수는 M 더하기 KN과 N의 최대 공약수가 똑같아요. 이게 바로 정리 1.1.6이에요, 나중에. 자, 따라서 덧셈 뺄셈만 가지고도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어요. 단계는 길어요. 자, 해볼 필요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다르게 구할 거니까. 자, 예를 들어 볼까요? 57하고 36의 최대 공약수를 뺄셈만으로. 자, 21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57 빼기 36. 자, 그 다음에 여기 15 어떻게 구했어요? 36 빼기 21. 6은 뭐예요? 21 빼기 15. 자, 9는 뭐죠? 15 빼기 6. 이렇게 뺄셈만 가지고도 최대 공약수를 구해 나갈 수 있어요. 단계가 길어서 우리 이걸 쓰지는 않을 거예요. 자, 또 하나 해볼까요? 98하고 175의 최대 공약수를 그냥 뺄셈만 가지고 쭉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를 볼까요? 여기는 20이라고 77, 20이라고 56은 뭐죠? 77에 20을 뺀 것. 계속 빼간 거예요. 근데 요 단계를 쓰게 되면 한 번에 갈 수 있죠. 자, 이걸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바로 뭘 쓰면 돼요? 요 단계를 그대로 갖다 써버리면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저걸 더 효율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1.1.6이죠. 정수 A, B, Q, R에 대해서 무엇을 만족하냐면 A가 BQ 더하기 R을 만족한다면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하고 B하고 R의 최대 공약수가 똑같다. 자, 나중에 나눗셈 알고리즘에서 똑같은 모양을 볼 건데요. 달라요. 여기 R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볼 나눗셈 알고리즘은 R에 대한 제한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긴 제한 조건이 없어요. 뭐든 상관없어요. 저 형태를 쓸 수만 있으면 된다. 자, 아까 했던 패턴 2번. 저 세 개 중에 둘을 나누면 나머지 하나도 나누면 되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증명은, 자, 아까 패턴 2번을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증명하라 그러면 패턴 2번이 딱 떠올라서 A, B를 나누면 뭐를 나눠야 돼요? R을 나눠야 돼요. A, B의 공약수는 B하고 R의 공약수. B하고 R을 나누면 A를 나눠야 돼요. B, R의 공약수는 A, B의 공약수. 공약수의 집합이 똑같으니까 최대값도 똑같다. 끝. 증명 끝이에요. 머릿속으로 쭉 증명 스케줄가 끝나죠. 임용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이게 패턴 2번의 위력이에요. 잊지 마세요. 패턴 2번은 언제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증명은 제가 말했던 걸 그냥 글로 쓴 거예요. 자,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는 증명. 끝. 자, 그래서 자, 이제 아까 했던 요 단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자, 21과 3 곱하기 21 더하기 14니까 21과 14의 최대 공약수가 똑같다라고 한 번에 지나가 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 정리 1.1.7을 봅시다. 두 개의 정수 A하고 B가 있어요. 최대 공약수가 D예요. 자, 그러면 D분의 A하고 D분의 B는 서로 소유다. 첫 번째, 얘네들은 정수예요. 맞죠? D가 A를 나누고 D가 B를 나누니까. 자, 우리 C가 D분의 A하고 D분의 B의 최대 공약수라면, 자, 어떤 MN이 존재해요? 우리 D분의 A는 CM, D분의 B는 CN. 따라서 A는 D 곱하기 CM, B는 D 곱하기 CN. 자, 따라서 DC가 AB의 공약수네요. 자, 그러면 DC는 무엇 이하가 돼야 돼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 이하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자연수의 패턴에 의해서 DC가 D 이상이 돼요. C가 2, 그렇죠? 그래서 우리 C가 뭐가 돼야 돼요? 1이어야지만 이 부등호가 만족이 돼요. C가 1이 아니면 저 부등호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 C가 1이라는 얘기는 D분의 A하고 D분의 B는 서로 소다. 자, 역시 설명드렸지만 출제 가능성은 희박한 증명이니까 우리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은 넘어가면 돼요. 자, 한번 보면 나중에 뭐 필요하다면 증명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가는 증명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선택. 진짜로 까맣게 잊어버릴 것이냐, 그냥 스케치만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냐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자, 증명의 스케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억할지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스케치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중요한 정리들은 제가 스케치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다시 볼 필요가 없어 보이는 증명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겠지만 점점점 저런 증명들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 빈도가 많아질 거예요. 자, 다시 강조할 거예요. 우리는 수학의 덫에 빠지기, 필기의 덫에 빠지는 걸 최대한 피해 가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질문을 던질 거예요. A하고 B의 최대공약수 D예요. 자, 그러면 D분의 A하고 B하고 서로 소이거나 또는 D분의 B하고 A가 둘 중에 하나는 서로 소이가 될 것이다. 이 명제가 참일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앞에 정리랑 비교합시다. 앞에 정리는 두 개의 수를 둘 다 D로 나눠요. 자, A도 D로 나누고 B도 D로 나눠요. 둘 다 나눈 건 서로수다예요. 뒤에 질문은 뭐죠? 둘 중에 하나만 나눌 거예요. 그리고 서로수가 될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뭐라고 바로 말해야 되냐면 생각도 하지 말고 바로 아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자, 이건 생각하면 안 돼요. 왜일까요? 이게 우리가 익혀야 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익혀야 될 생각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수학 강의한다면 절대 이런 말 안 해요, 제가. 수학만 강의한다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하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노라고 말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왜 저게 그냥 놀까요? 이게 참이라면 이게 정리가 아니에요. 뭐가 더 강력한 말이죠? 이게 더 쓰임새가 많은 말이 돼요. 이게 참이라면 유명제가 정리가 됐을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공부하면 생각보다 많은 정리를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내가 처음 보는 명제, 이런 명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거짓일 가능성이 커져요. 자, 그래서 저게 참이라면 정리가 돼요. 자, 우리가 익혀야 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전혀 수학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임용시험을 준비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를 봤어요. 백지를 내면 안 돼요. 자, 이제 다음에 합격 전략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백지는 절대 금지. 제 모의고사반의 첫 번째 목표가 백지는 금지예요. 자, 백지를 내지 않으려면 내가 모르는 문제라 하더라도 예상을 해야 돼요. 그 예상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얘가 있어요. 자, 발레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리 여기 12하고 우리 18의 시동력수는 6이에요. 하지만 6분의 12하고 18의 시동력수는 2고요. 자, 요거 3. 두 개는 서로 소용이 하나도 없죠. 발레가 바로 만들어져요. 자, 따라서 위의 질문은 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나갈 것도, 저런 발레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보고 끝.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임용시험에 여러분 보고 발레를 드시오라는 문제 안 나와요. 발레를 들라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발레가 유일한 게 아니거든요.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채점하는 모든, 채점하다가 이게 발레가 되는지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레는 한번 본 걸로 아니야, 안 봐도 돼요. 발레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발레는 있어. 끝. 자, 다시는 쳐다보지도 말고요. 절대 필기해서도 안 되는 게 저런 발레예요. 그냥 있는 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다. 왜? 발레가 있으니까. 끝. 자, 발레 안 봤어도 이 명제는 거짓일 거예요. 왜? 저게 참이라면 정리일 거니까. 발레 안 봐도 저거는 있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 돼요. 자, 절대 기억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저런 발레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까지 쓸데없는 것까지 다 기억하려고 해요.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임용시험 준비할 때는. 자, 발레가 존재할 것이다 예상하는 거로 충분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시간 최대 공약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첫날 강의의 주제죠. 나눗셈 알고리즘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죠.